서울 지하철 2호선의 오후 5시 퇴근 시간의 막바지였습니다. 지하철 안은 하루 종일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로 가득한 사람들로 북적였죠. 그 속에서 재우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광고 기획회사에서 일하는 30대 초반의 그는 늘 시간에 쫓기듯 살아가고 있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클라이언트와의 저녁 약속이 있었는데 지하철이 연착되고 있었거든요. 아, 진짜 답답해 죽겠네. 재훈이 중얼거렸습니다. 앞에 서 있던 80대 노인이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거든요. 노인은 등이 약간 굽어 있었고 낡은 지팡이를 짚고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고 있었죠. 회색빛 낡은 코트를 입은 그의 모습은 재훈의 눈에 그저 자신의 길을 막는 방해물로만 보였습니다. 재훈은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더욱 초조해했어요. 지하철이 마침내 역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은 빨리 내리려고 했지만 앞에 노인이 여전히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다른 승객들도 뒤에서 밀어댔고 재훈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참을성이 바닥난 그는 결국 노인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이 나이 먹고도 남 피해주는 거 몰라요. 빨리 좀 비켜주세요. 재훈의 목소리가 지하철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죠. 노인은 비틀거리며 거의 넘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재훈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손자를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눈빛 같았죠. 하지만 재훈은 그런 눈빛의 의미를 읽을 여유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빨리 내려서 약속 장소로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클라이언트를 기다리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한 중년 여성이 핸드폰을 꺼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재훈은 그런 것도 모르고 성큼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요즘 노인들이 진짜 문제야. 시대가 바뀐 걸 모르나 봐. 그는 계단을 올라가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죠. 뒤에서 노인이 천천히 따라오고 있다는 것도, 그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다는 것도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재훈은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며 SNS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신의 휴대폰이 계속 울리기 시작했어요. 카카오톡 메시지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메시지 내용을 보고 나서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야, 너 이거 봤어? 완전 대박이야. 친구 민수가 보낸 유튜브 링크였습니다. 재훈이 클릭해보니 제목이 지하철에서 노인을 폭행한 무례한 청년이었어요. 조회수가 벌써 10만 회를 넘어가고 있었죠. 영상을 재생하자 어제 지하철에서 일어난 일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신이 노인을 밀치는 모습, 소리 지르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댓글창은 이미 난리가 났습니다. 저런 인간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지? 노인분께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닌가? 요즘 젊은 애들 정말 버릇없다 같은 비난 댓글들이 수백 개씩 달려 있었거든요. 재훈의 얼굴은 점점 하얘졌습니다. 영상에 자신의 얼굴이 너무 선명하게 나와 있었거든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부장이 재훈을 따로 불러서 말했어요. 재훈아, 이거 내 얘기 맞지? 회사에도 항해 전화가 계속 오고 있어. 일단 오늘은 집에 가서 쉬어. 내일 임원진 회의가 있을 거야. 부장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습니다. 재훈은 멍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아들아, 내가 뭘 한 거니? 동네 아줌마들이 다 영상 봤다고 하더라. 엄마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저녁 뉴스에서도 이 사건이 나왔습니다. 최근 대중교통에서 노인을 대하는 젊은 세대의 태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라는 앵커의 멘트와 함께 어제의 영상이 다시 방송되었어요. 재훈은 리모컨을 던져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죠. 광고 계약 중인 화장품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죄송하지만 계약을 해지해야겠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서요. 담당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재훈에게는 큰 수입원이었던 모델 계약이 하루 만에 날아가 버린 거였어요. 그제야 재훈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짜증을 낸 것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큰 일이 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 그냥 길 좀 비켜달라고 한 건데. 재훈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훈은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동료들이 그를 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랐거든요. 어떤 이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어떤 이는 아예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재훈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려 했지만 곧 인사팀장이 다가왔어요. 재훈 씨, 잠깐 회의실로 오시겠습니까? 인사팀장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부장과 임원 한 분이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징계 관련 서류들이 놓여 있었죠. 재훈 씨, 어제 일로 회사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클라이언트 두 곳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고 항해 전화도 계속 오고 있어요. 임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무급휴직 3개월을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반성하시고 공식 사과문도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재훈은 머리가 하얘졌어요. 무급휴직 3개월이라니 생활비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게다가 이런 일이 인사기록에 남으면 승진은 물론 이직도 어려워질 텐데 말이에요. 사무실을 나서며 재훈은 처음으로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단순한 해프닝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야 일의 심각성이 피부로 와 닿았거든요. 집에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재훈은 우연히 어제 그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 칸에 타게 되었어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어제 그 젊은 사람 아니에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자신을 가리키며 옆 사람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재훈은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고개를 숙였지만 아주머니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랬을 거예요. 강로식 할아버지 말이에요. 아주머니의 말에 재훈의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강로식? 그 노인의 이름이었나 봐요. 전쟁 때 나라 위에 싸우신 분이시고 나중에는 유엔에서 일하셨다던데
평화 운동도 하시고 어려운 사람들 도우시는 일을 평생 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재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무시하고 밀쳤던 그 노인이 단순한 할아버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국가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신 분이고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신 분이었다니. 갑자기 어제 노인의 그 슬픈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분노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았던 그 깊은 눈빛 말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노인네 하나쯤으로 생각했겠죠. 아주머니의 말이 재훈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자신은 그분을 그냥 짜증나는 노인네 정도로만 생각했었거든요.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전혀 관심도 없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집에 도착한 재훈은 인터넷을 뒤져서 강노식이라는 이름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났어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이자 UN 평화유지군 활동, 해외 봉사 활동, 청소년 교육 지원 등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오신 분이었던 거죠. 재훈은 인터넷 기사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며 점점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강노식 할아버지는 19살에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외교관의 길을 걸으셨어요. UN 평화유지군으로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 분쟁 지역 주민들을 도우는 일을 하셨죠. 은퇴 후에도 청소년 교육과 국제봉사 활동에 평생을 바치신 분이었습니다. 특히 재훈의 마음을 울린 것은 최근 기사였어요. 80대 노인, 매주 고아원 봉사활동 20년째 지속이라는 제목의 기사였거든요. 강노식 할아버지는 매주 토요일마다 고아원을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용돈을 나눠주신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제 힘이에요. 이 나이에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감사하죠라는 인터뷰 내용도 있었어요. 재훈은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교만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분이 지하철에서 천천히 걸으셨던 이유도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80대의 나이에 그동안 나라와 세계를 위해 몸을 바쳐 일하셨던 분이니 몸이 불편하실 수밖에 없었겠죠. 그날 밤 재훈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강노식 할아버지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 깊고 슬픈 눈빛, 원망하지 않으셨던 그 따뜻한 시선이 가슴을 찔렀어요. 자신은 평생 자신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분은 평생 남을 위해 사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재훈은 용기를 내어 강노식 할아버지를 찾아뵙기로 결심했어요. 인터넷에서 찾은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할아버지의 따님이 받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어제부터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지하철에서 받으신 충격 때문인지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거든요. 재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밀쳤던 것 때문에 할아버지가 아프신 건 아닐까요? 제가 그때 지하철에서 실례를 범한 사람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아버지를 뵙고 사과드리고 싶은데요.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 그러시군요. 따님의 목소리에는 차가움이 느껴졌지만 곧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화내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젊은 분이 걱정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울대학교 병원 일반병동에 계세요. 재훈은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무슨 말을 드려야 할지 몰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병실 문 앞에 서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보니 할아버지께서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그 모습이 어제 지하철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재우는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눈을 뜨시고 재훈을 보자 놀라시는 표정을 짓지 않으시고 오히려 미소를 지으셨어요. 어서 오세요, 젊은 친구. 그 따뜻한 목소리에 재훈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재훈은 병실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니 어린아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함부로 행동했습니다.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강로식 할아버지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시며 재훈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젊은 친구, 고개를 들어보세요. 할아버지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재훈이 조심스럽게 얼굴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사과하러 온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해요. 용기 있는 사람이군요. 아닙니다. 저는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이기적이고 무례한 사람이었습니다. 재훈이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인터넷에서 할아버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세계 평화를 위해 평생을 바치신 분인데 제가 너무 함부로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재훈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오랜 세월 남을 위해 일해오신 손이었죠. 젊은 친구, 당신은 저를 무시한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의 마음을 무시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걸 잊고 살 때가 있죠. 재훈은 할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고 할아버지까지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는데요. 재훈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어요. 병원에 온 건 나이 때문이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죠. 할아버지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 깨달은 이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예요.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하지만 앞으로의 행동은 미래를 바꿀 수 있거든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할아버지의 따님이 들어오셨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재훈을 보시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버지, 이분이. 응, 지하철에서 만난 그 젊은 친구야. 사과하러 왔어. 할아버지께서 따님을 안심시키듯 말씀하셨어요. 따님은 재훈을 복잡한 표정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젊은 분이 나쁜 사람은 아닐 거라고. 다만 마음이 급했을 뿐이라고요. 재훈은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자신을 밀친 사람을 오히려 걱정해 주시다니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경이로웠습니다. 할아버지,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재훈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퇴원하면 한번 같이 갈 곳이 있어요. 제가 매주 가는 곳인데 함께 가보실래요? 일주일 후 할아버지께서 퇴원하셨습니다. 재훈은 약속대로 할아버지를 모시고 어느 곳으로 향했어요.
목적지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햇살 고아원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20년 넘게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가신다는 그곳이었죠. 차 안에서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들을 보면 제가 왜 살아가는지 알 수 있어요. 고아원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우르르 뛰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오셨어요.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고아원 마당에 울려 퍼졌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아이들 하나하나를 꼭 안아주시며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민지야, 감기는 다 나았니? 준호야, 수학시험은 어땠어? 진심으로 아이들을 걱정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재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누군가를 이렇게 진심으로 걱정해 본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아버지께서 재훈을 아이들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얘들아, 오늘은 할아버지 친구가 함께 왔어. 재훈 형이야. 아이들이 재훈을 신기하게 바라보며 인사했습니다. 고아원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할아버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어르신, 이번 주도 오셨네요. 아이들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원장님의 말씀을 들으니 할아버지께서 이곳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재훈도 원장님께 인사를 드렸고 원장님께서는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할아버지께서는 가방에서 책을 꺼내셨습니다. 아이들은 벌써 기대에 찬 눈빛으로 할아버지 주위에 모여 앉았어요.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용기에 관한 이야기야. 할아버지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책을 펼치셨죠. 재우는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단순히 책을 읽어주시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목소리 톤을 바꿔가며 재미있게 들려주셨어요. 가끔씩 아이들에게 질문도 던지시고 아이들의 대답을 진지하게 들어주셨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할아버지께서는 또 다른 가방을 열어 보이셨어요. 안에는 과자와 문구류, 그리고 용돈 봉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얘들아, 할아버지가 또 선물을 가져왔어.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지만 누구도 앞다투어 달려들지 않았어요. 차례를 지키며 할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재우는 놀랐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예의 바를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할아버지께서 재훈의 표정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사랑받는 아이들은 사랑하는 법을 배워요. 이 아이들이 예쁜 건 여기 선생님들이 진심으로 아이들을 아끼기 때문이죠. 점심시간이 되자 재훈도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재훈에게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며 친근하게 다가왔어요. 형은 할아버지랑 어떻게 친구가 되었어요? 형도 다음에 또 올 거예요? 순수한 질문들이었지만 재훈에게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오후에는 아이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놀았어요. 재훈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승부욕이나 경쟁심 없이 그저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거든요. 할아버지께서는 벤치에 앉아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셨어요. 고아원에서 돌아오는 길, 재우는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저도 앞으로 계속 고아원에 가서 도울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대답하셨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다음 날 할아버지께서는 재혼을 한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시민단체 사무실이었어요. 평화와 나눔이라는 단체였는데 할아버지께서 고문으로 계신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노인분들을 위한 일부터 청소년 교육까지 다양하죠. 단체 사무국장님께서 재혼을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강 어르신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젊은 분이 함께 활동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재혼은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며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할아버지께 무례했던 일이 있어서 그 일을 계기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오히려 재혼의 솔직함을 높이 평가해 주셨어요. 잘못을 인정하고 바꾸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 단체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어떤 일부터 시작해보고 싶으세요? 재혼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노인분들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재혼은 독거노인 말벗 서비스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매주 2번씩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을 찾아뵙고 이야기 상대가 되어드리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할아버지께서 옆에서 도와주셨고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분은 85세의 이춘자 할머니였어요. 자식들이 모두 해외에 살고 있어서 혼자 지내고 계셨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빠서 우리 같은 늙은이들과 이야기할 시간이 없을 텐데 고맙네요. 할머니의 말씀에 재우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젊은 시절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요즘 생각들을 들려주셨어요. 재우는 진심으로 경청했고 가끔씩 질문도 드렸습니다. 할머니, 그때는 정말 힘드셨겠어요. 할머니 요리 솜씨가 정말 대단하시네요. 할머니께서는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무척 기뻐하셨어요. 몇 주가 지나자 재우는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노인분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게 되었고, 길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보면 먼저 다가가서 도움을 드렸어요. 예전처럼 짜증을 내거나 무례하게 행동하는 일이 없어졌죠. 회사에서도 징계 기간이 끝나고 복직했을 때 동료들이 재훈의 변화를 알아봤습니다. 재훈아, 뭔가 달라졌네. 훨씬 차분해진 것 같아. 맞아. 예전보다 훨씬 배려심이 많아진 것 같은데? 재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좋은 스승을 만났거든요. 어느 날 재훈은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이제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내 일만 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생각하게 돼요. 할아버지께서는 흐뭇한 표정을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젊은 친구, 당신은 원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만 그걸 보여줄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이제 그 마음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 돼요. 할아버지의 말씀에 재훈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자신이 변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재훈은 이제 봉사활동이 일상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었어요. 매주 고아원과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고 평화와 나눔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체에서 특별한 제안을 받았어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 강연을 해보는 건 어떻겠냐는 것이었죠. 저 같은 사람이 강연을 해도 될까요? 재훈이 망설였지만 할아버지께서 용기를 주셨습니다.
당신의 경험이야말로 젊은이들에게 가장 큰 교훈이 될 거예요. 실수를 통해 배운 진실한 이야기만큼 강력한 메시지는 없거든요. 할아버지의 격려에 재우는 첫 강연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첫 강연장은 한 고등학교였습니다. 체육관에 모인 학생들을 보니 재훈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서자 학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훈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나이 차이가 그리 많지 않은 재훈이라고 합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이기적이고 무례한 사람이었어요. 재훈이 솔직하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자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일어난 일, 그로 인해 겪었던 시련들, 그리고 강로식 할아버지를 만나면서 깨달은 것들을 차근차근 들려주었죠. 제가 그분을 무시했던 건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분은 우리나라를 위해, 세계 평화를 위해 평생을 바치신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단순히 짜증나는 노인네 정도로만 생각했던 거죠. 재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학생들은 점점 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래서 형은 어떻게 변하게 되었어요? 재훈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함께 봉사활동을 하면서 진정한 어른이 무엇인지 배웠죠.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더라고요. 강연이 끝나자 많은 학생들이 재훈에게 다가와서 질문을 했어요. 저도 봉사활동을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학생들의 순수한 관심에 재훈은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뿌듯했어요. 그날 저녁 재훈은 할아버지께 강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정말 좋은 경험을 했어요. 학생들이 진지하게 들어주더라고요. 할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당신도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있네요. 그게 바로 인생의 참된 의미예요. 몇 달 후, 재훈은 정기적으로 여러 학교와 단체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강연을 마칠 때마다 그는 마지막에 같은 말로 마무리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무시받아야 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을 뿐이에요. 저처럼 뒤늦게 깨닫지 마시고 지금부터 주변을 한 번 더 돌아보세요. 그리고 재훈은 항상 덧붙였습니다. 제가 바뀐 건 한 분의 침묵과 따뜻한 눈빛 때문입니다. 저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걱정해 주신 그 마음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진정한 어른이 무엇인지,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강로식 할아버지께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재훈은 지하철을 탈 때마다 그날을 떠올립니다. 자신의 무례함이 만든 최악의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인생을 바꾼 가장 소중한 순간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실수를 인정하고 바뀌려는 의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의 따뜻한 용서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